네, 이번 시간은 부정맥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Triggered Activity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발된 거고요. 이게 이제 선행된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있으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 유발이 된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일렉트리컬 펄스를 만들어내는 자동능이랑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요건 조금 구분을 해주시고 요것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트리거드 액티비티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이 EAD라고 하는 거랑 DAD라고 하는 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이 A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fter Depolarization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탈분극이죠. Depolarization이. 이건 이제 후니까 후 탈분극이라고 하죠. 분명히 탈분극이 한번 일어났는데 탈분극이 끝나고 나서 또 탈분극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기에 따라서 early가 있고 딜레이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레이트라고도 하고요. 자, 시기는 이제 어떤 시기냐면요. 저랑 어제 뭘 공부했죠? 심근세포의 막전이 커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페이지 4고요. 그 다음에 탈분극이 일어나는 페이지 0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재분극이 시작되죠. 여기가 이제 1이고요.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부분적으로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플라토가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칼슘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는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이렇게 일단 평탄해지고요. 다시 이제 칼슘은 닫히고 칼륨이 열심히 나가게 되면서 재분극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여기가 페이즈 3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반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탈분극이 일어난 다음에 후탈분극이 일어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쪽 페이즈 2라든지 3, 4 이쪽에서 나타납니다. 후탈분극이요. 그런데 이제 early라고 하는 거는 페이즈 2나 3 쪽에서 나타나는 거 우리가 EAD, early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4가 나중에 일어나는 거니까 딜레이, 나중에 DAD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EAD랑 DAD를 나눠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AD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Early After Depolarization인데요. 조기니까 페이지는 2나 3에서 발생하는 후 탈분극입니다. 자, 빨리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그리는데 페이지 2나 3 쪽에서 나타나는 탈분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포고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랑 좀 관련이 있느냐? 저칼륨혈증, 섬액, 그리고 TCA 약물 있죠. 이 약물 중독. 이런 상황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 의해서 EAD가 유발이 되면 부정맥이 발생하겠죠. 이게 부정맥의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이니까요. 이게 바로 톨사대빵이라고 하는 폴리몰픽 VT, 다형성 심실 빈맥의 한 종류인데요. 요거 이제 원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저칼륨혈증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나머지가 좀 같이 풀리는데요. 왜 저칼륨혈증에서 EAD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이제 세포막이고 ECF에 칼륨이랑 그러니까 나트륨이랑 칼슘이 많고요. 당연히 여기도 칼륨은 소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안쪽에 ICF 쪽에 칼륨이 많다라고 설명드렸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부터 칼륨 채널이 열리면서 칼륨이 막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이 세포막 안에 그러니까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양이온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점점 네거티브하게 떨어지는 거죠. 네거티브하게. 그런데 여기서 페이즈 2에서 본격적으로 칼슘 채널, 그러니까 L타입의 칼슘 채널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 열리는 건 여기서부터 서서히 열려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전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칼륨이 나가는 걸 뿐만이 아니라 이걸 이제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칼슘의 유입 때문에 결국 양이온이 들어오고 또 나가니까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플라투를 그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그런데 저칼륨혈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칼륨혈증은 여기 이제 바깥에 있는 칼륨량이 더 줄어들겠죠. 혈증, 그러니까 혈중의 칼륨량이 적으니까 이 CF 쪽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칼륨 채널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나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양, 흐름 양이 저칼륨혈증일 때 더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게 이제 농도차가 더 심하게 나니까 원래는 한 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이게 더 작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농도차가 생길 수가 있으면 더 빨리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칼륨이 더 빨리 많이 나가니까 결국 더 빨리 네거티브하게 빨리 쭉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집니다. 더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재분극을 나타내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분극 동안이나 그러니까 얼리가 재분극 동안에 일어나는 후탈분극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자, EAD 말고 DAD라고 하는 거는 재분극이 끝난 뒤에 일어나는 후탈분극으로 또 우리가 나눌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분극 동안에 일어나는 후탈분극. 자, 여러분 심실에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심실에서 탈분극을 의미하는 시기가 어디죠? QRS죠. 그리고 이제 심실에서 재분극을 의미하는 시기가 바로 T파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칼륨혈증 때문에 이렇게 재분극기가 길어지게 되면요. QRS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T파가 그려지면 이게 이제 점점 느슨해지겠죠. 느슨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QT 인터벌이 어디죠? Q가 시작되는 점을 동정하고 T파가 끝나는 지점을 동정하면 이 사이가 QT 인터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바로 톨사대빵이 이 QT 연장이랑 관련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부정맥 상태고. 자, 그리고 톨사대빵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칼륨혈증이라는 것도 반드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저칼륨혈증일 때 이렇게 재분극이 늘어지는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실은요, 저도 이제 처음에 학생 때는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칼륨 통로라고 하는 거는 이 ECF에 있는 칼륨과 나트륨의 영향을 받습니다. 방해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특히나 이 나트륨이. 그럼 이제 칼륨이 이렇게 쑥쑥 나가야 되는데 이 나트륨이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은 이 ECF에 있는 칼륨과 나트륨 서로 경쟁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접근하려고 난리인 거죠. 그런데 이 칼륨이 이제 경쟁자인데 이게 줄어드는 거죠. 저칼륨혈증일 때는요.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마음 놓고 나트륨이 아싸 하면서 여기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회박을 놓으니까 칼륨이 나가는 게 수월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빨리 이제 양이온이 빠져나가서 네거티브하게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커브가 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칼륨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칼륨이 이 나가는 양이 칼슘을 커버하지 못하는 정도로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세포 안으로 양이온이 유입되면서 탈분극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역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쭉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EAD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안 어렵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올 텐데, 자, 일단 여러분은 일단 들으셨으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중에 톨사 대빵에서도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섬액도 마찬가지예요. 느리게 되면 이 QT 인터벌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TC라고 하는 이런 약물도요. 이런 채널을 블락킹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블락킹하게 되면서 또 칼륨의 어떤 outward, 그러니까 외향성 흐름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기전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런 이제 탈분극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추가적인 박동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박동, 빛. 그리고 이건 이제 유발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선행된 어떤 활동 전에 의해서 유발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triggered bit이라고 합니다. 이쪽. 그럼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축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이제 2번 뛰어야 될 걸 3번 뛰게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부정맥, 빈맥이랑 또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맥인 상태에서 나타났다가 이게 빈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칼륨해증이 동반된 상태에서도 이런 이제 추가적인 유발된 수축 때문에 빈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톨사대병과 같은 이런 이제 다양성 빈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DLE는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